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한양대학교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훈 간사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앞서 목사님이랑 또 간사님들이 또 말씀해주신 강의를 듣고 받은 인사이트를 통해서 소그룹 토론을 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랩 세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나눠드린 이 팜플렛에 보시면 처음부터 어떠한 토론을 해야 될지 감을 잡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흐름을 좀 정해 보았습니다. 보통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하고 문제인식을 하고 그 안에서 문제를 정의해서 어떠한 실현 가능성을 있는 것들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 강의와 이런 것들 사례들을 보고 받은 인사이트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행동과 액션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앉아 계신 기준으로 그냥 왼쪽 오른쪽 나눠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여기 오른쪽 계신 분들은 앞쪽으로 그 기둥 쪽으로 같이 모여 주셔서 같이 토론이라기보단 같이 아이디어 회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받으신 인풋을 좀 아웃풋 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왼쪽도 저 기둥 쪽으로 다 같이 모이셔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을 하시면서 우선 들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흐름은 먼저 문제인식 과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문제인식은 사실 저희가 이미 아젠다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문제인식이 되긴 할 텐데, 서로 잠깐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소개도 잠깐 하시고 지금까지 들었던 강의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좀 공감하시거나 또 새로 알게 된 것들이 있다면 잠깐 나눔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문제 정의는 그 문제들 속에서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좀 정리를 해서 적어주시면은 나중에 간단하게 우리 조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발표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 분 정도 좀 리더를 해주실 분도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도출 부분은 간단하게 요즘 NZ 세대들이 관심을 갖고 또 어떤 것들 때문에 되게 아무리 바빠도 이런 것들은 꼭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게 된다면 그것들을 저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키워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키워드 중에 이런 것들은 말씀드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적용을 해서 하면은 뭔가 새로운 콘텐츠가 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의도고요. 마지막 프로토타입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해보겠다,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누시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또 어려우실 것 같아서 요즘에 MZ세대들 유튜브 영상, SNS 많이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미 유튜브에서도 기독교적으로 영상을 찍고 올리는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잡지만 만약에 우리도 사실 유튜브 많이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이디어를 내보고 싶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중에도 어떠한 컨텐츠로 제작하는 영상들이 MZ세대들한테 더 성경적으로 더 좋고 좀 어필이 될 수 있겠다라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분까지 진행을 하고 BGM 살짝 깔아주시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문제를 인식하고 어떠한 결과를 내는 과정은 사실 짧은 시간이기도 하고 쉽진 않고, 또 많은 분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쉽진 않았지만 또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 그룹에서 한 분씩 나오시기 전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을 때 한번 공유를 드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까 이제 한사무엘 목사님 말씀 강의에 그쪽의 인사이트를 받아서
이 랩 세션을 결과를 도출을 하면 저는 1번 문제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멀리 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나의 이야기, 나로 적용하기 힘들다라는 이유 때문에 현실화시키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멀어져 있다고 저는 문제인식을 했고, 그래서 문제 정의는 MZ세대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나랑 무슨 내가 이거를 읽었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성경을 읽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MZ세대에서 어떠한 것들, 키워드를 생각을 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다가 저는 요즘에 좀 유행인 게 부적, 카드 같은 부적이 좀 유행하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뭔가 행운, 부적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관심 있어하고 MZ세대들이 많이 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요거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기독교적 관점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저는 그런 상황들, MZ세대들이 겪은 뭐 어려운 상황들이 되게 다양하겠죠. 그것도 이제 브레인스토밍 해가지고 어떤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나온다면 그 상황들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답들이 뒷면에 있는 카드, 말씀 카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좀 가벼운 아이디어를 도출을 해봤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문제점들이 있겠죠.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나오고 실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또 수정 보완을 해서 이렇게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눠보고 싶었고요. 먼저 끝내주신 이쪽 네네네 네. 정리를 한다기보다요. 그냥 나온 얘기를 그냥 나열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현재 제일 많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 버전이 친근하지 않다. 그리고 성경이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렵다, 라는 부분, 성경이 어렵다라는 부분, 그래서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그런데 배워야 되는데 또 배우는 건 귀찮아 하는 시대,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라고 했을 때 나온 이야기는 MZ 세대는 혼란스럽다, MZ 세대는 개인주의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혼란스러운데 혼란의 답을 성경에서 찾지는 않는다. 그리고 개인주의의 측면에서는 무관심이 기본적으로 기본이 되는 시대이고 효율과 계산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도출에서의 키워드를 적어를 했을 때 혼란, 개인주의, 계산적, 효율, 무관심, 공허함, 이런 단어로 정의가 됐고요. 적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인 측면으로 이걸 좀 대칭해 보면 성경에 답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공동체성, 그리고 성김과 배려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이제 이게 정확하게 의도한 대로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키워드를 가지고 정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그 문제라고 느껴지는 것을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서 전달하는데, 그 전달의 방식의 중요한 포인트는 인격적인 전달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심을 기본으로 한 듣고 공감해주고 함께하는 부부이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토론한 거는 첫 번째, 저도 그냥 나열할게요. 첫 번째로 문제 인식 같은 경우는 MZ 세대와 성경의 관계는 어떠한 상태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MZ 세대와 성경의 관계가 상당히 멀어져 있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러한 스마트폰 어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너무 편해져 가지고 오히려 소중하지 않은 관계다,
이런 문제 인식이 나왔고, 다음으로 문제 정의는 이제 MZ 세대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이제 떨어지는 상황으로 성경, 예배, 교회의 관계와 이제 지속적이지 못하다라는 한 문장으로 정의를 했고, 아이디어 도출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 많이 나왔는데 간략히 요약하면 유튜브, SNS, 그 다음에 이기적이고 개인주의, 그리고 책임감 없음 등으로 좀 요약을 해봤고, 위 키워드 중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이제 키워드를 선별한 건 이제 이 SNS를 통해서 좀 쇼츠나 SNS, 특히 쇼츠나 릴스를 활용해서 좀 MZ 세대들을 좀 끌어모아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또 이걸 교회가 이제 적극적으로 또 활용해야 된다라고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태함,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MZ 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서 이것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접목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위 키워드를 가지고 정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기. 여기서 저희는 좀 뻔한 대답이지만 전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도. 그래서 여기 교회를 오라고만 하는 그런 게 이제 전도가 아니라, 교회를 오면은 어떤 점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 한사무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MZ 세대는 사실 자기의 좀 뭔가 실생활에 이익이 없으면은 좀 뭔가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도 그냥 하나님께 이 친구가 뭐 좀 교회를 다니게 해주세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 친구한테 교회를 오면 어떠한 점이 좋은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저희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건데, 오감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즉 MZ 세대와 좀 MZ 세대가 이제 좀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다 요약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그룹에서 또 많은 토론의 결과들을 또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떤 결과보다는 이런 시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제가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이 상황에 잘 접목을 시키고 적용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될지, 또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MZ 세대가 전부 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제가 항상 인식을 하고, 이런 토론의 주제도 어떠한 자세한 타겟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MZ에서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MZ가 있을 거고,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안 나오는 MZ도 있을 거고, 또 교회를 어떠한 상처 때문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못 나오는 MZ들도 있을 거고, 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에 맞춰서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나눠주시고, 앞으로 또 삶의 영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적용을 해서 저희가 또 MG와 성경이 가까워질 수 있는 많은 기회들과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그룹 토론을 마치고 마무리 나와주셔서 예 간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